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늦어도 3월 중순에는 8대0 탄핵 결정이 날 것이고 5월 중순까지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 변론 내내 국민들에게 비참하게 참혹하게 치졸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2년 반이나 하고 있었다. 저런 사람을 내가 찍은 것이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라는 실망과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온갖 거짓과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자기 혼자 살려고 발버둥 치던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 핵심적인 진실은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으로 이미 이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했다는 증언은 시종일관 국민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자신이 형사재판 때문에 증언을 거부함으로써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그리고 4인 1조로 업어가지고 나와라. 2차, 3차 계엄령을 할 수 있다. 이런 중요한 사실들은 일단 헌재에서 이진우 사령관이 증언을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또 윤통 지지자들 강경 세력에서는 그것 봐라 결정적인 증거가 없지 않느냐. 곽종근 사령관은 민주당과 내통하고 민주당의 공작회의에 넘어간 것이다. 이런 식의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결정적으로 두 개의 대령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자, 어저께 헌재에서 수방사 1경비단장 조성현 단장이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본청에 진입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이진우 사령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령관에게 전화를 한 그 녹취는 이진우 사령관의 카니발 승용차의 블랙박스에 다 녹취가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진우 사령관의 지시로 인해서 그 내용을 다 들었던 수행부관이 다 그것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물증이 남아있지 않던 차에 검찰 진술 조서만 있던 차에 경비단장이 결정적으로 증언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전사의 707 특임단장 휘하 병력을 본청에 진입시켰던 그 휘하 병력들이 유리창을 깨고 본청에 난입을 했던 그 707 특임단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얘기하기를 150명이 안 된다고 하니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겠는가라고 사정조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15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것이 국회의원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로 의원이니 요원이니 인원이니 이런 논란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지시를 했고 아직 150명이 안 됐으니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들어가서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가 안 됐으니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너무나 당황한 곽종근 사령관이 이 지시를 100% 707 단장에게 지시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사정조로 150명이 안 된다고 하니 들어갈 수 없겠는가. 이거를 김현태 단장은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두 명의 대령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꼬리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국민을 속이려고 해도 그 현란한 법꾸라지의 말솜씨로 수십 년 검사 생활에서 체득한 법꾸라지의 요설로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이 헌법재판관 재판정에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안겨줬던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대령들이 손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방첩사 이 부하들, 방첩사의 간부들 부하들은 이번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계엄을 막아내는 데에 우선 이 나중에 이제 체포라는 거 이거 다 보고서에서 지우라고 하는 거를 다 거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올려라고 했는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근거가 없다라는 보고서를 올리는 현명한 처신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첫 번째 준장, 이 방첩사 수사단장, 원래 대령이 맡고 있던 수사실을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격상 개편한 것입니다. 준장으로 올리면서 자기 직속으로 뒀습니다. 처장 산하에 있던 것을. 이것이 다 비상계엄을 대비한 것이 아닌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단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단장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자신에게 명단을 불러줬고 아마 14명인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제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만은 그래서 49명의 체포조를 국회조로 보냈다라고 계엄 사태 직후에 국회 국방위에서 솔직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여당들의 막 압박, 여당의 압박 내지는 무슨 뭐 변호사들의 꼬임 이런 것들이 없었대였습니다. 그야말로 생물이 통통 뛰던 때였습니다. 자, 역시 이 방첩사의 처장, 1처장, 대령이 국회 국방위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이 선관위에 가서 서버를 통째로 들고 나와라 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증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버를 압수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하는 차원이었다라고 발뺌하고 물타기하고 마사지하는 것을 정면으로 당시에 반박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대령 3명, 준장 1명, 그리고 특전사령관 3스타 말을 나중에 감추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3스타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런 사람들의 용감한 증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미친 짓이 백일천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빼도 먹도 못하는 증언과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8대0 탄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